안녕하세요. 한 번에 끝내는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 강의를 맡게 된 조재영입니다. 자, 8강에서는 상품 USP 도출 및 스토리 메이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공급자 입장이라면 내 상품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 또 소비자의 공감이 가는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제품을 판매하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본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 타겟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품의 용도랄지 아니면 가격대,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타겟팅을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환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타겟을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해 봐라.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주부냐, 나머지는 주부가 아니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부 구매력이 막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아주 니치 마켓의 제품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상품을 팔 때 타겟팅이 고민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주부 타겟팅 하십시오. 주부 타겟팅을 하는 것이 일정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주부 타겟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비교 대상의 나라 국가의 인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 중국 14억 정도가 됩니다. 미국 시장은 3.3억,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1.3억 정도 되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5천만이 약간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경제활동 인구로 보면 3,500만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말씀드렸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제 전체 타겟 모수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자, 작다는 것은 뭐냐면 타겟팅을 세부화시킬수록 쪼개면 쪼갤수록 그 모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할 때 뾰족하게 날카롭게 타겟팅을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시장 모수가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4억이랄지 3억 이상,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는 타겟팅을 조그맣게 아주 날카롭게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타겟 모수가 확보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모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으로 너무 날카롭게 뾰족하게 타겟팅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자체를 너무 시장 사이즈를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큰 덩어리로 타겟팅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랬을 때 가장 유효한 것이 주부 타겟입니다. 자, 우리나라 가구 수로 봤을 때는요, 전체 가구 수가 2천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가구 구성원이 평균 2인 가구 또는 3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2천만 가구 안에는 대부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주부가 한 분씩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매력이 많은 주부 타겟은 40대 이상, 40대 이상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수입이 올라와 있고 또 특별하게 많이 돈이 들어갈 데가 없는 40대 이상, 50대 주부가 아주 핵심 매력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렇다고 보면 40대 주부는 온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실제 자료로 보면요. 온라인 전환율이 20대, 30대와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활동, 적응의 어떤 수준은 20, 30대와 비슷하면서 구매력은 훨씬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한다고 한다면 40대 이상의 주부를 타겟팅하는 것이 많은 구매력 또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부 타겟팅을 한다면 주부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부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주부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주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주부는 보통 아이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또는 가족, 구성원들, 남편이랄지 아니면 친정부모님들 또는 시부모님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부를 공략할 때는 주부를 제대로 공략하게 되면 아이들이 따라오고 또 남편이 따라오고 또 부모님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할 때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20, 30대의 영웅 타겟은 반응률은 좋을 수 있지만 실제 구매력, 씀씀이에 있어서는 주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비슷한 제품이라고 한다면 40대 이상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타겟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함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주부는 핵심 유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팔리는 카테고리가 식품 또는 생활용품, 화장품, 농수산물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이 카테고리에서 주부가 굉장히 많은 막강한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든지 주부를 타겟팅으로 한다면 일정 수준, 평균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할 때 주부 타겟을 연구하고 주부를 더 공부하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두시면 판매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방송 상품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먼저 판매할 때는 이 제품의 컨셉이 무엇인지, 앞부분에 타겟을 말씀드렸죠. 타겟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USP 도출. USP라는 단어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Unique Selling Proposi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설명할 때 한 줄로 명확하게 아주 쉽고 소비자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줄의 카피를 USP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가공밥, 햇반을 들어봤을 때 주요 카피는 엄마가 해주신 밥, 이런 것들이 USP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 많이 드시는 맛밤 같은 경우 밤 100%, 이런 것들이 USP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소비자한테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한 줄의 카피를 USP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제품하고 이 제품이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별점을 소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특히 내 제품이 시장에 알려져 있지 않는, 이름이 없는 제품일수록 더더욱 그 카테고리의 유명한 제품을 빗대어서 설명하시면 소비자들한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밥을 내가 만든다고 했을 때는 햇반보다 더 맛있는, 또는 어떤 간식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맛밤보다 씨알이 굵은, 이런 식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제품을 빗대어서 내 제품을 설명하면 확실하게 차별화 포인트를 소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패랄지 아니면 통계 자료, 우리가 매출 1등이랄지 MS 시장 점유율 1등이랄지 아니면 브랜드 대상을 받았달지 대통령상을 받았달지 해썹 인증을 받았달지 여러 가지 인증패, 또 증서,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상품을 판매할 때 용도 제한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특정 제품을 특정 용도로만 알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쇼호스트 입장,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용도에서 이 제품이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소비자의 니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용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방송하고 있는 대추 스낵이 하나 있는데요. 이 대추 스낵은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도 좋죠. 그래서 건강에 좋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어르신들한테 선물용으로 써라. 또 엄마 입장에서는 간식거리로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골프를 치신 분한테는 라운딩 간식으로 쓸 수도 있고, 등산을 가시는 분들한테는 등산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용도, TPO, 그러니까 다양한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끔 용도를 제한해주면 더더욱 구매력을 자극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방송할 때 제품에 대한 속성만 1시간 동안 똑같이 계속 얘기한다면 소비자가 굉장히 지루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스토리 메이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스토리 메이킹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타겟들이 TPO라고 하는데요. 타임, 어떤 때 내 제품을 사용하는지, 플레이스, 어떤 장소에서 활용하는지, 오케이전, 어떤 상황에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름의 자기 체험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또 좋은 것은 이미 사용한 고객들의 리뷰랄지 후기를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 메이킹은 당연히 타겟의 눈높이로 다양한 생활 에피소드로 구성해서 내 체험으로 완성된, 내 체험으로 구성된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훨씬 더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부모가, 또 내 친구가, 또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직장 동료가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스토리 메이킹을 해서 보여준다면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공감의 폭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컨텐츠 자체에 흥미도를 느낄 수 있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들을 자기가 느끼고 공감한다면 구매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품의 USB를 뽑고 나서는 나머지는 또 방송에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겟을 세그멘트 할 때는 첫 번째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타겟의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구매력은 어떻게 되는지, 취향은 어떤 것인지, 또 유저와 바이어는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컨셉을 뽑아낼 때는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차별화된 속성이 있는지, 매출 인지도, 히스토리 등 브랜드 파워 소구가 가능한 것인지, 또 내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고 다양한 용도 제공이 가능한지, 또는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사용 전후 발전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공감 스토리는 TPO에 따라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리뷰 및 후기를 참고할 수 있고, 또 타겟의 눈높이 또는 내 체험담으로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프로필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취준생이랄지 아니면 이직 전직을 하거나 라이브 커머스에 관련된 어떤 잡을 얻으려고 할 때 프로필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프로필은 키 센텐스, 그러니까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본인을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중요한 문장에는 크게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방송 강점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나의 분위기는 어떤 것인지, 나의 전문 분야는 무엇인지, 나의 백그라운드는 무엇인지, 이 4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간단하게 명료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면 프로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쇼호스트는 본인 실력 이상으로 평가받을 경우가 많고, 그렇게 자꾸 추천이 되면 진짜 실력이 늘고 좋은 브랜드를 방송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본인을 잘 표현하고 어필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광고주는 복잡 다단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아주 장황하고 또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필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첫 번째, 방송 강점은, 방송 강점이라 하면 방송을 할 때 말투, 연기, 또 관련된 지식, 딕테이션, 또 독방을 잘하는지 아니면 합방을 잘하는지, 다른 쇼호스트 호흡이 좋은지, 또 소비자와 인터랙션이 좋은지, 세일즈를 잘하는지, 나는 피지컬이 강한지, 어떤 장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방송 강점을 말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분위기는 나는 내 분위기가 발랄한 것인지,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 차분한 사람인지, 유머러스한 사람인지, 귀여운 사람인지, 에너제틱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전문 분야라는 것은 특정 카테고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건강기능식품에 강점이 있는 것인지, 식품에 강점이 있는지, 생활용품에 강점이 있는지, 패션에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백그라운드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랄지 학교 또는 성격, 기존에 받았던 어워드, 자격증, 외국어 능력,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의 요소를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구성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출신으로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달력이 좋습니다. 또한 논리적 설명을 통해 고객들에게 상품에 대한 신뢰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 커머스 플랫폼 등에서 국내 유수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예를 들어서 정관장, GNC, 종군당 건강 등 라이브 방송을 100여 차례 이상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문장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녹여서 이렇게 프로필을 작성해야지만 짧은 시간에 광고주가 본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상품 USB 노출 및 스토리 메이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한테 공감이 가는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평소에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